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용작 최강, 근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화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뉴욕 일원 지역 한인 회장들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예산 확대와 우편 투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뉴욕 일대 지역 한인의 대표들이 1년 앞으로 다가올 재외국민 선거에 투표소 확장과 우편 투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명석 퀸즈 한인회장과 이현택 뉴저지 한인회장, 이철우 롱아일랜드 한인회장, 안태성 커네티컷 한인회장 등 4개 지역 한인회장이 28일 플러싱에 모여 현지 동포들의 재외국민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억 원 정도 든다고 걱정하는데 우리는 50억이 아니라 100억도 들여서 투표소를 100개, 200개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포 언론을 통해서 예산 지원도 당연히 많이 해서 교포들이 투표를 하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홍보 예산을 늘려라 라고 우리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앞으로 이슈화하겠다는 겁니다. 뉴욕 지역 한인회 회장단은 앞으로 우편투표 허용과 투표소 증대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공단, 여야당 대표에게 보내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뉴저지에는 280여 개 이상 그 지상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뉴저지에는 지상사분들은 전부가 투표권자라고 거의 봐야 되거든요. 여기는 지금 총영사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뉴저지, 업스테이트 뉴욕 5만 대서 다 오려면 이건 현실적으로 사실 그 투표권이 있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지. 안태성 커네티컷 한인회장은 커네티컷 주에 사는 한인 동포들이 투표하기 위해 뉴욕으로 오르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커네티컷 주에도 투표소 한 곳은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교회나 아니면 사회봉사단체 회관에서 비용을 절약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하면은 예산도 적게 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투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실시되는 뉴욕 총용사관 투표소는 하루에 2,000여만 밖에 수용할 수 없어 6일간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도 유권자의 10%도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재외선거법 개정 운동에 각 단체장들과 동포들의 관심이 요구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포트리 피터서 후보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주혜진 기자입니다. 오는 4월 27일 치러지는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포트리 지역에서 재선을 노리는 한인 피터서 위원이 28일 포트리 선대본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4월 27일 수요일에 꼭 나와서 보트해주세요. 저랑 피터서, 미셸 스톡스, 조 스레이스. 이날 피터서 후보는 일각에서 2년 전 선거에서 존방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자신과 관련된 루머를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피터서 후보는 존방 후보의 출마 사실을 모르고 박유상 위원과 함께 다른 후보 청원서에 서명을 한 것일 뿐 절대 존방 후보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3년 전 처음 취임했을 때는 미국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많은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인사회의 충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4월 27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에 피터서 교육위원을 재당선시키도록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합니다. 3년 임기의 교육위원에 다시 출마하는 서 의원은 조셉 수라스, 미셸 라미레즈 현 의원과 러닝메이트를 구성해 선거에 나섰습니다. 한인 후보인 헬레닌 후보가 아닌 타민족 후보들과 러닝메이트를 구성한 것을 두고 서 후보는 일찌감치 후보 서류를 접수해 다른 후보들의 출마 여부를 몰랐다며 당시 한인 후보가 출마 사실을 알았더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무조건 한인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는 오는 4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각 선거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저지 서로돕기센터에서 직업훈련 3기를 개강합니다. 오수선 과정과 네일 과정, 보험 라이센스 과정 등의 무료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소식 박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서로돕기 센터가 4월 초 개강하는 직업훈련 3기 모집 준비에 한창입니다. 서로돕기 센터 직업과정은 옷수선 과정과 네일 과정, 보험 라이선스 과정 등 취업 준비를 위한 실무 과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을 마친 뒤 적격자에게 취업 자리를 연결해 줍니다. 뉴저지 서로돕기 센터에서 직업훈련 제3기를 개강합니다. 이번 직업훈련에는 옷수선 과정, 네일 과정, 미용 과정, 보험 라이선스 과정이 시작되겠고요. 특별히 미용 과정은 새로 시작되는 과정으로 헤어컷 과정, 또 머리 깎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실무가 부족하거나 취직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업무를 강의하며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실무에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일을 하시고 싶은 분들 이제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내일이 뭔지를 좀 기초적인 걸 알려드리고 옷수선 강좌와 보험 라이선스 과정은 4월 7일, 네일 과정은 4월 4일, 미용 과정은 4월 10일 개강합니다. 뉴저지 서로돕기 센터에서는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어 강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박진우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통행료 상습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다리와 터널 등을 관리하는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수천 명의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톨부스를 무단 통과해 무려 66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데일리 뉴스 28일자에 따르면 항만청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톨부스를 지나는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해 우편으로 요금과 벌금을 내도록 요구하는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15일 안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벌금은 건당 25달러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2011년 교육위원 선거를 오는 5월 10일에서 17일 실시합니다. 시 교육국에 따르면 후보 등록은 4월 9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에 참가하고 싶은 학부모면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4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시 교육국과 학군 리더들이 마련한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후 모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5월 1일에서 7일까지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교육위원 선거일은 5월 10일에서 17일로 각 학교의 학부모 집행부만 투표에 참여합니다. 선거 결과는 6월 1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됩니다. 주말 동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역의 7번 전철 운행이 중단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6일 새벽 3시 30분부터 27일 밤 10시까지 스위치 교체 작업을 위해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역과 매츠, 웰레츠 포인트역 사이 7번 전철 운행을 중단했었습니다. 이 공사는 오는 4월 2일과 3일 주말에도 계속될 계획이어서 또 한 번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MTA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역을 비롯해 7번 전철역 곳곳에 사전 안내문을 붙이고 두 역 사이를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했으나 무료 셔틀버스 탑승 장소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승객들과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선 승객들,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과 루즈벨트 선상을 오가는 행인들이 얽혀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맨해튼에 있는 여성 전용 아파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남의 집으로 통하는 이들 아파트는 렌트비가 저렴한 데다 위치도 좋고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 전용 아파트는 입주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들은 대부분 기숙사식으로 운영되며 입주자들은 대부분 전문직 여성이나 학생들입니다. 렌트 기간도 1개월 정도부터 선택할 수 있어 단기간 뉴욕을 찾은 여성들에게 더욱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 중동, 유럽 등 해외에서 잇따라 발생한 위기로 인해 경기 침체 후 수출에 의존해 회복을 모색하던 미국 경제도 어려움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부진한 국내 경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해왔으나 주요 해외 수출 시장들이 위기로 비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세계 3위의 경제권인 일본은 대지진과 원전 사고의 여파로 비틀거리고 있고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쓰는 민주화 시위는 유가 급등을 초래했습니다. 유럽은 재정 위기의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그나마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왔던 중국마저 인플레를 우려해 긴축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자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한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은 최근 E2 비자 인터뷰와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일본 지진 참사로 인해 업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미 대사관 영사들은 일본에 파견 근무를 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히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장을 간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한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가 잡혀있던 한인들은 예정일보다 최소 3일 이상 일정이 미뤄진 상황입니다. 또 이미 인터뷰를 마친 한인들 중 상당수는 열흘 이상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 인터뷰와 취득을 위해 한국에 들어간 한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대가 중국 상하이에 캠퍼스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오는 2013년 가을부터 강의를 시작할 예정인 이 캠퍼스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연구원 등 3,000명이 등록할 전망이며 이 가운데 절반은 중국인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NYU 상하이 캠퍼스 등록 학생은 3학기 동안 뉴욕이나 런던 등에 있는 NYU 캠퍼스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는 상하이 금융중심가인 푸둥 루자주이에 세워질 예정이고 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중국 정부와 중국 내 파트너 등이 공동 부담하게 됩니다. 상하이 캠퍼스에는 아부다비에 이어 글로벌 네트워크 대학을 표방하는 NYU의 두 번째 대규모 해외 캠퍼스입니다. NYU는 현재 전 세계에 12개의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클린에너지 투자액에서 중국과 독일에 이어 세계 3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클린에너지 투자는 전년 대비 30% 늘어난 2,43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미국 언론이 비영리 단체 퓨 체리터블 트러스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29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클린에너지 투자액은 340억 달러로 2009년보다 51% 증가했으나 중국의 투자액 544억 달러와 독일의 412억 달러에 각각 뒤졌습니다. 중국은 2009년부터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1위 클린에너지 투자국으로 부상한 후 작년에도 풍력발전기와 태양열 모듈의 최대 생산국 입지를 계속 굳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의 클린에너지 투자액은 58% 감소한 3억 5,600만 달러로 G20 가운데 17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와 도시지역 인구 증가가 계속되면서 오는 2050년에는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는 도시 인구가 10억 명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환경단체 국제자연보호협회의 랍 맥도널드 등 연구진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와 같은 도시화 속도가 이어질 경우 2050년에는 9억 9,300만 명의 도시민이 하루 100리터 이하의 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물 100리터는 1인용 욕조에 담을 수 있는 양으로 연구진은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최소량이 100리터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100리터 이하의 물을 사용하는 인구는 세계적으로 1억 5천 명가량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40km 떨어진 후쿠시마현 이다테 마을에서 일본 내 역대 최고치의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29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40km 떨어진 이다테 마을에서 26일 채취한 잡초를 분석한 결과 1kg당 최고 287만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또 제1원전에서 북서쪽으로 45km 지점에서는 잡초 1kg당 57만 10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이다테 마을에서는 지난 28일 잡초 1kg당 265만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지만 이번 검출량은 더 악화된 것입니다. 이다테 마을의 토양 오염은 이미 1986년 발생한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잡초에서 고농도 세슘이 검출됐다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토양 오염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브라질 정부와 축구계는 28일 자국에서 개최되는 2014년 월드컵 준비 부족을 지적한 제프 플래터 국제축구연맹 회장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오를란도 실바 체육장관은 2014년 월드컵 준비는 이미 정해진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준비 상황을 둘러보도록 블래터 회장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바 장관은 그러나 공항 현대화 등 교통 인프라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사는 대부분 올해 시작될 예정이며 이것이 2014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래터 회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브라질에 대해 경기장 건설 등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블래터 회장은 특히 월드컵 대회를 3년 남겨둔 시점을 놓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브라질을 비교하면 브라질이 남아공보다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북한 UEP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자는 한국과 미국의 주장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자 북한 UEP 문제의 출현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의 긴박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관련 문제는 육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북핵 문제 해결은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은 물론 비핵화 진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중국은 관련국이 서로 마주보면서 육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한편 회담에서 서로의 관심사를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변인은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이날 회담과 관련해 양국은 한중 관계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각 영역의 협조를 강화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한반도 정세와 육자회담의 조기 개최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3월 29일 화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부분적으로 구름이 보일 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은 51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기 시작해 밤에는 흐리고 약간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도 대부분 하늘에 구름이 낀 가운데 흐린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한인청과협회가 일본 지진, 쓰나미 참사를 범동포적 차원에서 돕고자 지난 21일 헌츠포인트 마켓과 23일 브루클린 터미널 마켓에서 성금 모금식을 열었습니다. 협회 회원들과 마켓 직원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 9,129달러의 성금을 모았으며 총 금액을 일본 총영사관에 28일 전달했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김구재단과 공동주최로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사상이 담긴 백범일지를 통해 재미동포 차세대들에게 선생의 생애와 결의 사랑, 나라 사랑 정신을 바르게 알리고 정체성을 바르게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회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를 실시합니다. 신청은 4월 2일까지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남문기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겸 해외 한민족 지도자협의회 공동의장이 지난 3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 추진위원회 중간평가 보고회에서 해외 한민족 추진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사업은 스위스의 비영리 재단인 더 뉴 세븐 원더스가 주관해 세계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불가사의를 전 세계인의 인기 투표를 통해 선정해 환경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브루클린 교구 이민자의 날 40주년 기념 미사가 26일 퀸즈 아스토리아 소재 미국 성당 아워 레이디 오브 마운트 키멜 철치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미사는 브루클린과 퀸즈, 베이사이드, 우드사이드, 한인 천주교회 등 브루클린 교구 소속 4개 한인 성당 신도 100여 명을 포함해 29개국 이민자 800여 명이 참석해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선보이며 다문화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경상북도 홍보단 소속 여성단체인 경북회가 지난 23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 소금강홀에서 뉴욕 한인 여성 네트워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춘희 명예회장은 경북회는 경북 지역 발전과 여성 발전, 한국 전통문화 발전 등 앞으로 세계의 중심지 뉴욕의 여성 네트워크 채널을 구축해 경북의 세계화에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서국제학교가 코리아 소사이티 후원으로 25일 타인종 교사 대상 한국의 하회탈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박사과정 최윤정 씨가 진행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하회 지역 역사와 탈춤에 담긴 해학적 요소 등이 소개됐고 한국 음식 시식회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너는 기적이야입니다. 그림책이 참 좋아 시리즈 1권인 너는 기적이야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린 그림책 괜찮아의 작가 최숙희가 하나뿐인 아들과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책입니다. 저자가 그려낸 자연의 모습에는 아이가 한 고비 또 한 고비를 넘기며 성장하는 기적 같은 순간 엄마가 느꼈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 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 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N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연방센서스국이 2010 뉴욕주 인구집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뉴욕시 인구수는 16만 6천 명이 늘어나는 동안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들은 이보다 1.5배 많은 24만 7천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같은 기간 2.8% 인구 감소를 보인 백인과 5.2%가 줄어든 흑인이 떠난 자리를 한인 등 아시안들이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히스패닉도 8.1%가 늘었지만 수적인 면에서 아시안 인구 증가와 비교하면 71%에 그쳤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증가한 뉴욕시 아시안 인구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만 9천여 명이 퀸스 지역에 둥지를 틀면서 무려 30.6%의 아시안 인구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같은 기간 퀸스 전체 인구는 불과 0.1% 증가에 그친 상태와 비교해볼 때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안들의 인구 증가는 뉴욕시와 뉴욕주뿐 아니라 롱아일랜드와 뉴욕시 인근 카운티에서도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의 아시안 인구는 지난 10년 사이에 각각 61.9%와 46.4%가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주 아시안 인구 증가율을 1.5에서 2배 가까이 뛰어넘는 비율입니다. 뉴욕시 외곽에서는 아시안과 더불어 히스패닉계 인구들도 눈에 띄게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이와 달리 백인은 뉴욕시와 마찬가지로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 락랜드 카운티에서도 모두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날 추가 발표된 전국 통계에서도 아시안들과 히스패닉계 인구 증가는 전국적인 추세임을 엿보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9.7% 증가해 2000년도에 13.2%보다는 낮았지만 아시안과 히스패닉은 각각 43%씩 늘었습니다. 히스패닉은 전체 인구 증가의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으며 아시안도 440만 명이 늘어 전국적으로 1470만 명이 거주하며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소수인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안 인구수 증가가 한인 정치적 신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촉구해 봅니다. 오늘의 건강 365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연희 내과 원장님께서 유방암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여성 9명 중에 1명이 유방암에 걸릴 정도로 여성에게 제일 많이 걸릴 수 있는 암이 유방암입니다. 4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유방암 사진을 찍어 조기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완치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재발을 막기 위해 보조항암제를 필요로 합니다. 근래에는 좋은 약이 많이 나와 사기 암일지라도 치료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40세 이전이라 할지라도 꼭 유방암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증상은 없을 수도 있고 멍울이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자가 진단으로나 정기 유방암 사진으로 발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조기 진단 방법입니다.
네, 이상으로 3월 29일 화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